안녕하세요. 22년 자음과 모음 겨울에 시소에 주민현 시인의 밤엔 신의 놀이가 이제 선정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에 모시게 되었는데 우선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밤의 신의 놀이라는 작품이 처음에는 원래 어떤 특정 지역을 주제로 해서 쓰인 작품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시를 쓰기 전부터 주제가 정해져 있을 때는 오히려 쓰기가 힘들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쉬운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되게 딴 생각으로, 딴 옆길로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는 이소연 시인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도심시라는 팟캐스트에 출연하면서 이제 쓰게 됐는데, 도봉구의 한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시를 하나 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방학동에 8살 때까지, 2학년 때까지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방학천도 있고 제가 지금 사는 동네에도 탄천이 있고, 그래서 뭔가 방학천을 가지고 쓰면 내 과거와 현재를 좀 엮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장소를 가지고 쓰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 시를 읽으면서 전 너무 재밌었던 게 처음에는 그 비 오는 날 복도에 쫙 이렇게 널려있는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우산의 모습? 그걸 이제 지켜보고 그 장면에서 바로 다음 연에서 이제 탈모는 현대인의 질병이지 인간의 어떤 두상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고 그 머리의 형상에서 다시 뭔가 머릿속으로 들어가듯이 기억에 대한 사유로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묘사와 진술이 꼬리를 물고 이렇게 축축축 이어지는데 이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산에서 머리 형상에서 그 안에 기억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뭔가 사유와 감각이 확장되고 쭉 길게 이어지면 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나 포착하려고 하는 장면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주민현 시를 읽으면 그런 연상의 방식들이 오히려 긴장을 계속 유지하거나 응집시키는 힘을 발생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의 시를 그만큼 오랫동안 이제 쓰면서 여러 가지 산발되어 있던 메모들을 하나로 합치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연관이 없던 문장들이 하나로 좀 이어지는 편인 것 같고, 그리고 하나의 줄기는 어쨌든 비가 많이 내리는,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 비가 많이 내리고 뭔가 현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이 재난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하니까 서로 다른 문장인데도 어떤 하나의 지점을 향해서 좀 문장이 모이는 그런 편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에 보면 이제 방금 비가 많이 왔다 얘기하셨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온다면 그 모든 곳이 연결될 거야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이 밤은 신의 놀이뿐만이 아니라 주민현 시를 이루는 되게 중요한 관점 혹은 세계관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첫 시집 때는 그렇게 많이 썼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 다음에 쓰는 시들이 코로나 이후에 계속 쓰인 시여서 특히 단절과 연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의식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다른 시 전구의 비밀이라는 시에서는 제가 전구와 이 전기와 마을버스로 이렇게 이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었는데 이 시에서는 그렇게 뭔가 긍정적인 것이 아닌 재난이나 재해 그리고 코로나 이런 호흡기 질병 같은 것으로도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아무리 다 각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어도 재난과 재해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들이라는 생각? 그래서 시를 쓰는 것도 어쨌든 내가 혼자 쓰고 혼자 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를 쓴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른 종과 연결되고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존재들을 의식하고 함께 나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아마 시에도 그렇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이 시에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가는 일들, 과거,
좀 미화하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적이 반감 이런 게 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가령 뭐 너는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알고 싶어 하네. 그래서 그런 구절이 좀 돋보이는데 우리 삶에서 좀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약간 그 일상은 되게 매끄럽고 아름답고 평온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렇게 그 한 겹을 벗겨보면은 그 밝은 곳에도 어둠이 있고 사람에게도 밝은 면이 있지만 어두운 면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적 진실이라는 것은 그 매끄러운 일상을 한 겹 벗겼을 때 나타나는 그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이 어둠, 제목도 어둠은 신의 놀이라는 것도 어쨌든 그 어둠을 바라보는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썼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좀 동시에 바라보고 싶다? 약간 중립적인 시선에서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시를 썼던 것 같아요. 이 시를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 크게 두 사람의 시선이 포개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작은 물가를 탄천을 산책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포함한 그 모든 것을 이제 내려다보는 사람이 이제 있어서 이 두 사람의 시선이 이렇게 이 시를 두 사람의 시선이 포개지고 막 얽히고 하면서 이 시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제목에 신이 드러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신이 인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쓸 때는 한 사람이었어. 사실 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내가 물가도 산책하고 그걸 내려다보기도 하고 내 과거를 보기도 하고 현재를 걷기도 하고 이런 것이었는데 이 시에서는 나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절대적인 위치에서 나라고 존재하는 것이 좀 되게 거부감이 느껴져서 일부러 너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좀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한 명의 사람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전혀 다른 무관한 두 사람일 수도 있고 신과 인간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다양하게 해석의 여지를 열어두고 싶었고 그런 점에서 제목인 밤의 신의 놀이는 밤은 신의 놀이 그 다음이 삶과 죽음은 주사위 놀이 이 연에서 이제 그 제목을 가지고 오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인간이 절대적이고 어떤 영원하고 완벽하고 막 강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아주 많은 종 중에 하나인 그런 종이라는 거 그런 면에서 인간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강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 다른 종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점에서 이제 그런 것을 하나로 엮으려고 이제 제목을 그런 식으로 짓게 되었고 사실 이건 저도 되게 직관적으로 그냥 지은 제목이어서 이것이 많은 의미를 좀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제목이 되게 크고 무겁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 시의 내용과 너무 잘 맞아서 이 시를 잘 쓰는 시인이구나. 두 번째 시집이 기대된다. 이런 마음으로 읽었고 제일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던 대로 그 모든 것들이 뭐 신, 밤, 뭐 이런 주사위 놀이 같은 큰 이야기들이 그냥 한 사람이 한 여자가 그냥 탄천을 산책하면서 혼자서 그냥 사소하게 하는 그런 고민들, 생각들,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기억들 이런 것들과 너무 잘 연결된다는 거. 그래서 그 연결이라는 것이 주는 힘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질문인데 이 시소 인터뷰의 취지 자체가 뭐 물론 이제 시인님을 보고 싶어하는 독자들에게 얼굴도 보여주고 육성도 들려주고 하는 그런 뭐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최근에 쓰인 작품에 대해서 직접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인터뷰 자리에 참석하시게 된 소감
참석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첫 시집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껏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조금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자리였고 더 열심히 써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좋은 작품을 딱 발견하는 그 희열이 있잖아요. 독자로서 그 같이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네. 뭐 이거에 대해서 막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가 사실 그렇게 흔치 않은데 그냥 각자 글만 쓸 맞아. 뿐이지. 근데 이런 자리가 저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앞으로 어떤 글을 쓰고 싶다. 뭐 어떤 아이디어나 아니면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네,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뭐 한 편 한 편 쓸 때는 큰 계획이 없이 쓰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미래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즘은 더 좀 사람들한테 깊숙이 다가가는 글을 쓰고 싶다. 좀 가슴에 바로 와닿는 그런 시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특히 최근에 나온 뭐 진은영 시인님의 시나 이런 걸 다른 사람들의 시를 읽으면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쨌든 읽히고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를 나도 계속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도 되게 주민현 시인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응원하면서 따라 읽었는데 앞으로도 네, 열심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다시 한번 선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인터뷰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